사람들은 말합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 인생도 함께 아픈 거라고. 그런데 어떤 병은 다릅니다. 자식이 아픈 게 아니라 부모의 인생 자체가 멈춰서는 병이 있습니다. 오늘은 32살 조현병 딸을 둔 60 넘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노부부입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매일 한 가지 질문 앞에서 무너집니다. 약을 안 먹겠다는 아이를 부모는 어디까지 붙잡아야 할까요? 이 채널은 우리 부모 세대의 진짜 인생 이야기를 전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용하지만 깊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65, 저는 62. 젊을 때부터 작은 가게를 하며 하루도 쉬지 않고 살았습니다. 새벽에 문 열고 밤늦게 셔터를 내리며 자식들 대학 보내는 게 인생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게를 정리하던 날 우리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 조용한 동네로 이사해서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니자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노후 설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은 딸아이 병원 진료실에서 멈춰섰습니다. 둘째 딸은 32살이었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직장도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조용하고 착하고 부모 속 한 번 썩이지 않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몰랐습니다. 딸이 이상해지고 있다는 걸. 어느 날부터 누가 자기를 지켜본다고 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놓고 커튼을 치고 살았습니다. 밤새 불을 켜놓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회사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현병 초기 증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딸은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빛이 돌아왔고 말이 또렷해졌고 웃음도 다시 생겼습니다. 예전의 딸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안도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몇 달 동안은 정말 평온했습니다. 딸은 다시 출근도 했고 집안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노후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평온이 아주 불안정한 평화라는 것을. 문제는 항상 딸이 좋아질 때 시작됐습니다. 딸은 말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약 안 먹어도 돼. 우리는 말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속 먹으라잖아. 딸은 짜증을 냈습니다. 약 먹으면 머리가 멍해. 정상인처럼 살고 싶어. 결국 딸은 몰래 약을 끊었습니다. 처음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용히 무너집니다. 말수가 줄고 눈빛이 달라지고 방에 틀어박힙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알았습니다. 아, 또 시작이구나. 이 반복 속에서 남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그냥 두면 안 된다. 강제로라도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지친 노인의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나는 환자가 아니라 사람이야. 왜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딸은 병이 있지만 동시에 성인입니다. 지켜주고 싶지만 지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경계에서 우리는 매번 무너졌습니다. 부부싸움도 잦아졌습니다. 당신은 너무 약해. 당신은 너무 몰아붙여. 병이 가족 전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딸이 다시 악화됐을 때 우리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부모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강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대신 딸과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약의 종류를 조절하고 부작용을 줄이고 딸이 선택했다고 느끼게 하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딸을 통제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로 보았습니다. 완벽하진 않습니다.
지금도 딸은 가끔 약을 미루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소리치며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병은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함께 버티는 과정이라는 것을. 오늘 딸이 약을 먹고 조용히 하루를 보내면 그것으로 충분한 날도 있다는 것을. 부모 인생에는 정답이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문제를 매일 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부모 역할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고민을 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